서울역 부분이 이제 드디어 청신호를 밝혔죠. 예, 말만 무성했고 어떤 부정적인 분들은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그거는 10년 이전부터 나온 얘기다. 그러나 드디어 가시적으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는 하나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몸체와 같기 때문에 서울역이 변화가 생기면 바로 용산의 변화를 모두 다 같이 수용하는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카운트다운 용산, 바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에 바로 나왔죠. 6월 뉴스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입찰을 여러 그룹들이 대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도 한화그룹과 롯데그룹에 최종적으로 그 두 그룹 중에서 하나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서울역 내에 그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상업시설을 현재 사업자 공모 마감을 6월 3일자로 했는데 또 여기 또 하나와 또 롯데가 서로가 지금 경쟁 중이다. 그러나 상업시설은 현재 한화가 또 운영하고 있고 한화가 롯데한테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한화가 또 낙찰 결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변화가 있다는 점이죠. 변화가 있는 곳에 원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무려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몇천억짜리 개발공사도 커다란 공사인데요. 1조 3천억짜리 커다란 이 큰 경쟁에 바로 저런 대기업들이 하나그룹이나 롯데그룹이 사활을 걸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쇼핑, 관광, 마이스 중심지로 개발이 되고 특히나 상업은 복합시설이 또 들어와서 강북의 코엑스로 무려 한 5배 정도의 크기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변화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뉴스들 때문에 곳곳에서 호재는 호재구나.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구나. 왜냐하면 마감 공고를 하고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정말로 이제 착공만 남았지 않습니까? 삼성동의 GBC가 착공되면서 주변의 땅값과 집값이 계속 지금 엄청난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삼성동을 한다면 강북은 바로 서울역부터 시작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오세훈 정부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 그 역임 시절에도 그때부터 내용들이 나왔던 것들을 드디어 가시화시켜서 실제 실행에 추진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당시에 남대문 고가도로 저 대우 빌딩이었죠. 그 앞에 차들이 다니던 길을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박 시장이 보고 와서 서울로로 이렇게 바꿔놨죠.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서울로로 보행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중요하느냐? 바로 다음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남산부터 용산 민족공원까지 그리고 이쪽 라인이 바로 서울 고가도로였던 거죠. 이 라인들을 바로 보행로로 만들면 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이 구간이 녹색 보행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녹색 보행로의 클러스터처럼 멋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전 세계 정말 보기 힘든 정말 말 그대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근데 또 어떤 것까지 지금 실행되고 있죠. 용산역에서 노들섬을 거쳐서 이쪽에 88 올림픽대로 이쪽에 또 공원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래서 백년대교 보행로를 또 만들죠. 한강대교 위쪽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의 이 용산 구간 지하화는 2017년도 5월 23일 국토부의 보도자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2017년도 5월 달에 코레일과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1년이 넘게 마스터 플랜을 준비합니다. 그 내용들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역사와 이쪽에 보행로, 서울로라고 되어 있죠. 7017 여기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또 경부선, 경의선, 지하철 145선, 공항철도 환승 시간이 지금 현재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평균 10분 타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부터 용산역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하자. 이게 이미 1년 넘게 마스터 플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떤 일들이 있죠? 결국 정부와 서울시와 모두가 움직이고 있구나. 용산은 아무리 전세 대란이 나더라도 이곳은 거꾸로 계속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 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과거 몇 년 전에 3, 4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실투자 비용이 이렇게 1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 4년 전에는 1억 원이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투룸을 하나 가지려고 해도 1.5룸 하나 가지려고 해도 전부 다 1억 원이 넘는 거의 2억 원 가까이의 투자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곳은 어마어마한 호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용산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무려 아까 3개사의 어떤 코레일과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마스터 플랜 발표를 하지 않고 국토부가 갑자기 다른 의견을 내죠. 뭐냐? 서울역 지하화를 분명히 본인들이 다 연구할 때는 연구 공역 그 공동 과제로는 전체 지하화를 하기로 했다가 일부만 지하화하자. 뭐 어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반론을 냅니다.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내죠. 무슨 소리냐? 이거는 다 전면 지하화하기로 해놓는데 이제 와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마찰 의견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외주를 져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연구한 게 맞는지 또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이 더 좋은 건지 아마도 과거 3개 TF사가 했던 것들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동 용역을 줬고요. 올 하반기 이내에 발표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말 그대로 정말 커다란 대호재가 발표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역 그 복합 환승센터와 유사하게 상업시설을 발전시키고 또 코엑스의 5배 크기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무려 12개의 노선이 지하가 되는 거고 주변에는 복합개발 자체 내용에 관광, 호텔, 쇼핑, 문화시설 등 이런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면 지하를 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역을 왜 유익 있게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이런 복합개발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변 부는 반드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까처럼 강남의 코엑스의 5배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한다면 그 일대는 분명히 계속해서 노후된 주택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역세권 개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주목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산에 들끓는 호재들 정말 용암과 같은 마그마와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부터 저 남쪽에 뭐 산호아파트나 재건축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노들섬, 인공섬을 거쳐서 보행로, 백년대교, 그다음에 서쪽에는 또 현대 48층 복합개발, 동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남, 뉴타운 2, 3, 4, 5구역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민족공원들 모든 것들이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그 외에도 뭐 신분당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청파동 재개발이라든가 전자상가 쪽에 와이밸리 조성이라든가 이태원 국제관광지구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해서 불솟듯 뿜어져 나오고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런 미래가치, 변화가 많은 곳, 변화의 폭이 클수록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가치는 뛰고 있다는 것, 그걸 뛸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역이 청신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만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수혜적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중에서도 청파동이라든가 청파 1, 2, 3가, 그다음에 원효로 1, 2, 3, 4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족공원뿐만 아니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이슈들이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주목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아이스하키 선수죠. 캐나다의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이분이 참 와닿는 얘기를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퍽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그 퍽이 날아올 자리로 나는 이동을 한다. 나는 그렇게 움직인다.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을 했다면 과감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 투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퍽이 날아오는 자리로 가야지만 골을 넣을 수 있듯이 여러분도 성공 투자, 결실을 맺으시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성공 투자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움직이시는데 항상 그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